자, 홍콩이요. 홍콩 경찰이 이제 중국이 홍콩을 병합하기로 해놓으니까 당장 이 6월 4일 내일로 예정된 천안문 민주화 시위 희생자 추도 집회를 30년 만에 불허했습니다. 자, 천안문 집회는요, 89년 6월 4일 날 베이징 천안문 광장을 중국 민주화 정치 개혁을 요구하던 학생들을 중국 인민해방군이 탱크와 장갑차로 수천 명을 깔아뭉개버린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홍콩에서는 이 천안문 희생자들을 추도하면서요, 매년 6월 4일에 홍콩에 가면 빅토리아 공원이라고 있지요.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만 명이 모여 추도 행사를 했는데 30년 만에 불허했어요. 코로나를 핑계 대서 불허했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자, 홍콩의 행정수반 캐리 람은 지금 주요 강요를 데리고 중국을 방문해서 이제 홍콩 보안법의 후속 조치를 가속화하겠다고 충성을 맹세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룡 등 중국의 딸랑이들은 홍콩 보안법을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연문에도 나왔고 또 무관도에도 나왔던 황추생 있죠. 나이가 좀 있는 중년 배우고 선이 굵게 생긴 사람이지요. 첩혈 속집에도 나온 이 황추생은 홍콩 민주화 시위에 계속 지지하면서 자기는 소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대만에 머물면서 대만으로 이민을 가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사람이 최근에 몇 년간 영화도 제대로 찍지도 못하고 탄압을 받고 있다가 이제 홍콩이 중국에 병합이 되는데 여기에서 있을 수 없다고 떠난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자, 이 와중에 지금 중국이요, 코로나 실업 대책으로 노점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이게 단적인 예인데 중국 경제가 지금 급속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허구한 공안 동원해서 노점상 때려잡는 게 중국의 대도시의 일인데, 오죽 경제가 어려웠으면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리커창 총리가 지금 산동성의 엔타이, 우리가 흔히 연태 고량주, 거기가 엔타이죠. 거기를 찾아가 가지고 노점상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지금 이겁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전인대가 끝나고 첫 일정으로 엔타이에 가가지고 노점상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고위 인사가 한 도시를 방문한다 하면 노점상들을 공안들이 나서서 싹 철거하는 게 중국의 기본 형태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리커창은 저기 가가지고 노점 경제가 중요한 일자리원이자 가오다상, 중국말로 한문으로 고대상, 즉 고급 첨단이다라고 말하며 중국의 생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코로나로 중국 경제가 이 1분기 때 마이너스 6.8%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도부와 관영 매체들이 노점상 띄우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 노점상을 띄우기에 나섰을까? 세계 경제 앞날이 한치도 예측할 수 없고 미중 지금 분쟁이 극렬하게 지금 이 코로나 책임론과 홍콩 문제를 가지고 가속화되다 보니까요. 지금 중국이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태까지처럼 대규모 공사장이나 각종 그 노가다 일자리, 인프라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스톱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일을 하던 지금 노가다들이 그 농민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엄청난 사회 불만 세력으로 수억 명이 지금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불만 세력이 될까봐 이 노점상을 통해서 도시 실업 인구를 흡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이 이 노점 경제를 강조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회 폐막 기자회견에서도 리커창이가 노점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서부의 한 도시가 3만 6천 개의 노점을 설치해서 하룻밤에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요. 그게 사천성, 서천성, 이 청두, 성도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두시는 이 코로나가 계속 악화되니까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 도로를 점유해서 노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2,000개의 노점을 허용했는데 이제 이 리커창이 중국에서 이 노점 제한을 완화하면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요, 76년에 문화혁명이 끝나고 농촌으로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청년이나 지식층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오면서 일자리가 없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수천만 명이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자판을 깔고 음식을 팔거나 물건을 파는 것을 정부가 허용했는데 90년대 이후에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제 도시 정비를 이유로 이걸 다 없앴어요. 그래서 노점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뒷골목에서나 이제 뭐 거리에서 밥 먹을 거리 파는 노점이나 있었는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실업자가 느니까 상하이 등의 도시들이 노점을 좀 완화했다가 위기가 조금 수습이 되니까 다시 두들겨 잡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국의 노점 경제까지 장려할 정도라면 중국 경제가 얼마나 어렵냐는 겁니다. 리커창은 28일 날 5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1인당 가처분 소득이 3만 위안 약 515만 원이 넘었지만은 6억 명의 월 평균 수입이 여전히 1,000위안 17만 원 미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인구 14억 중에서 6억 명이 한 달에 17만 원 미만을 받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국이 완이 되니 어쩌니 하는 나라에서 노점을 국가가 장려한다? 이 하이난도를 자유무역항으로 홍콩 대신 개발하겠다고 시진핑이 전략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난도가 중국의 저 베트남 옆에 홍콩보다도 한참 이제 베트남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는 섬이지요. 장개석이가 한때 하이난 섬으로 도망을 갈까 대만으로 갈까 하다가 대만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하이난 섬에 자유무역항을 만들겠다. 무관세 첨단 산업 단지로 유치하겠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상당히 황당한 소리인데 지금 이 미국과 헤어지겠다라는 중국이 이 하이난도의 소득세를 낮추고 해서 홍콩처럼 이제 만들겠다. 홍콩의 면적이 30배고요. 인구가 950만 명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하이난 섬이 홍콩처럼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홍콩이 오늘날 홍콩에 된 이유는 그야말로 영국이 만드는 법과 제도, 자본주의 시스템을 그냥 중국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홍콩이 저렇게 세계적인 금융 허브이자 자유무역항으로 있었던 거죠. 만약에 영국이 아니라 중국이 하고 있는 항에 어디를 하더라도 영국적 선진 자본주의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홍콩이 된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이난 섬이 무슨 놈의 법치가 있겠어요? 이 섬이 밀수범, 마약 사범의 온상이었던 데입니다.
그리고 이 섬 자체에 지금 소득도 중국의 본토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고 법치주의라는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중국이 88년에 하이난 섬을 중국의 성으로 격상시켰어요. 그래서 경제 특구를 하겠다고 지금 30년이 넘게 공을 들였지만은 90년대는 밀수꾼하고 부동산 투기꾼만 덕실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난 섬의 총 생산은 전국의 0.5%밖에 안 됐고, 재정 수입은 선전시의 심천의 7분의 1이고, 하이난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중국 전체의 평균 소득보다 10%가 낮다는 겁니다. 자, 세계 금융위기는 대체로 주기적으로 나라마다 돌면서 터뜨리는데요. 1917년 이후부터는 세계의 금융위기가 어디서 터질까 다들 주목을 해왔는데, 중국에서 터진다는 게 거의 대부분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손을 꼽고 있어요. 7% 이상의 고속 성장을 하고 2030년에는 미국을 추월한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은 공기업 부채와 정부 부채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쌓이고 있고 통계를 조작하고 있고, 이 금융위기 때 중국 정부 가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냈는데 중국이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불투명하고 숨겨놓은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중국의 부채 이야기하면 그림자 금융이라고, 기존에 드러나지 않은 이런 부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국 내의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원인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중앙정부한테 거짓말하고 숨겨놓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런 게 터질 수밖에 없다. 자, 각 성별로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라 하고 그래서 성의 석이나 성장을 임명하니, 성과를 내야 계속 출세하니 빚을 내어서 그야말로 무리하게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을 했어요. 그게 뭐냐? 도로니 고속철이니 아파트니 유령 신도시니 이런 거를 다 지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유령 집과 유령 신도시 또 유령 위락 시설 등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빚으로 지어놓고 분양은 안 돼서 그냥 빚 위에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 끝으로 봤을 때 중국의 정부 부채는 51%라고 해요. 한국이 지금 40% 조금 넘는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통계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치를 해가지고 중국의 폐쇄적인 공산 독재 관료 시스템 하에서 이거는 습성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GDP니 성장률이니 부채니 어떤 숫자도 믿지 못한다는, 아예 밑에서부터 거짓말로 위로 보고하고 공장 가동률을 속이려고 불을 켜놓고 그 다음에 그냥 공장에 에어컨을 돌리면서 전기를 써서 공장이 돌아갔다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도시에 가보면 눈이 딱 이렇게 뒤집어질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시설을 지어놓고, 심지어 중국 지방 도시 가도요 빌딩촌이 어마어마합니다. 우한에 가도요, 중국 우한이 이번에 우한 그 코로나 돌한 데 가도 빌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놓고 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어마어마하게 주면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부양책을 써왔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다 정부나 지방정부가 하느냐? 다 공기업이에요. 뭐 공사 합동이지만 다 공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공기업이 그 빚을 다 떠안아서 정부가 부채를 쌓으면서 그야말로 건물을 올리고 공기업을 돌리고 인프라 사업까지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중국 GDP의 250%가 넘는다는 거예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부채를 끌어쓰고 또 그 부채를 지방정부와 공기업이
떠안아서 장부에 축소시켜 달아놓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국이 지금 세계에서 물건을 팔아야 성장이 되고 계속 물건을 팔아야 되니 중국의 전략은 저가 전략이지요. 빵리다메. 자, 그러면 저가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밑지고 자꾸 생산해내는 거예요. 태양광, LED 등도 다 보조금을 가지고 이 원가보다 더 싸게 팔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정부가 51, 가계가 54, 금융 부분이 43, 비금융기업 부채가 155.6%라는 거예요. 합치면 300%도 더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 정부가 부채 하나만 230인데 약한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근데 중국은 지금 문제가 성장하고 있다면 이 부채를 감당하거나 계속 숨겨갈 수 있는데 성장률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중국이 작년에 이제 6%대로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대규모 부양책을 썼는데도 그런데, 근데 실제로 중국의 전문가들은 실제 성장률은 이거 절반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쓰고 있는 숨겨진 부양책을 언제까지 쓰느냐. 한마디로 마약을 맞고 경기에 나갔는데 언제까지 마약 맞고 경기에 나가겠느냐. 그러니까 언젠가는 마약 효과가 떨어질 거다. 국영기업들이 감당하고 있지만은 한계가 올 거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중국의 GDP가 30-40%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최소 30, 최대 40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 속에서 위안화의 환율을 중국이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GDP를 가지고 거기 걸맞게 달러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 1달러의 7위안이라고 유지를 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채는 커지고 성장률은 떨어지고 이제 미국하고 싸움이 붙어서 대미 수출도 어려워지고 세계에서 보복까지 당하게 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갈 거고, 자, 이제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중국이 지 갈 길을 가버리면서 결국은 이제 서방 세계와도 단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코로나로 서방 세계와 거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은 숨겨놓은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중국의 3대 리스크라는 공기업 등을 비롯한 기업 부채, 부동산 버블, 거품, 그림자 금융, 이것이 터져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은 결국은 은행 비슷하면서도 은행 같은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유사 금융기관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중국이 이 그림자 금융이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가 GDP의 80%인데 이 그림자 금융은 전부 중국 정부와 지방 정부가 이렇게 빌려주도록 한 것이죠. 제가 언젠가 따로 한번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 금융을 중심으로 있는 중국의 엄청난 부채 규모가 중국을 파산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얼마나 어려우면 노점상을 저렇게 장려하고 있겠느냐.